안녕하십니까? 작가 오렌지 사과입니다.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하고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 영상에서는 커버드콜이 기초자산보다 장기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커버드콜의 배당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아봅니다. 커버드콜은 은행 이자보다 많은 배당금을 매달 또는 매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배당금 마련을 위해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기에 커버드콜 ETF라고 부릅니다. 커버드콜은 매달 적지 않은 배당금을 줍니다. 배당금은 투자 흥미를 유지하여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충당 등을 이유로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이라면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금을 받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은 상승장에서는 기초 자산보다 수익이 낮을 수 있지만 투자자에 따라서는 그 경우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일부 줄일 수 있고 횡보장에서도 수익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자산운용사는 이러한 커버드콜의 긍정적인 점을 강조하며 마케팅을 합니다. 컨텐츠 제작자들은 유튜브나 책을 통해 커버드콜의 이런저런 장점을 소개하면서 투자를 권합니다. 사실일까요? 이는 모두 허상이며 착시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는 첫 편으로 커버드콜의 배당에 대한 오해를 짚어봅니다. 커버드콜에 대해 알아보신 분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 번 정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X축은 기초자산의 수익입니다. Y축은 기초자산 또는 커버드콜의 수익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기초자산을 보유합니다. 삼성전자 커버드콜이라면 삼성전자를, S&P 500 지수 커버드콜이라면 S&P 500 지수를 보유합니다. 물론 S&P 500 지수를 그대로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사놓는 것입니다. 어떤 커버드콜이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면 해당 커버드콜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하나인 QQQ를 기초자산으로 보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투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을 보면 됩니다. 기초자산이 100원 오르면 100원의 수익이 200원이 오르면 200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200원 하락하면 200원 손실이 생깁니다. 주가 변동이 없다면 본전입니다. 커버드콜은 보유한 기초자산의 미래 수익률을 담보로 콜옵션이라는 상품을 발행해서 판매합니다. 기초자산의 미래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 발행 당시에는 모르지만 지정한 만기에 그 수익률을 가질 권리를 파는 것입니다. 콜옵션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기에 누군가 돈을 주고 사갑니다. 그때 지불하는 돈이 프리미엄입니다. 그래프에서 커버드콜의 수익은 오렌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커버드콜은 100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콜옵션을 팔았습니다. 만일 기초자산이 만기에 200원 상승한다면 콜옵션 매수자는 콜옵션이라는 계약서를 내밀면서 수익 200원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커버드콜은 200원을 줘야 하지만 보유한 기초자산도 200원 올랐기에 기초자산을 200원치 팔아서 주면 됩니다. 여기에 프리미엄으로 100원을 미리 받았기에 총수익은 100원이 됩니다. 콜옵션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이 크게 상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유한 기초자산으로 커버하기에 커버드콜 전략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기초자산이 200원 하락한다면 콜옵션 매수자는 콜옵션 행사를 포기합니다. 말 그대로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커버드콜은 보유한 기초자산이 200원 하락했지만 100원의 프리미엄을 미리 받았기에 손실은 1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콜옵션 매수자는 옵션 행사를 포기하고 커버드콜은 100원의 프리미엄을 챙깁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커버드콜은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되고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줄어들고 횡보장에서는 프리미엄만큼 수익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커버드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커버드콜의 전략에 대한 이해 정도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버스 ETF에 투자하면 기초자산과 반대 방향으로 수익이 납니다. 자연히 인버스 ETF는 상승장에 불리하고 하락장에 유리합니다. 자, 이제 인버스의 수익 구조를 충분히 이해했으니 투자자인 여러분은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일반 ETF에 투자할지 아니면 인버스 ETF에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을까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장기 투자에 유리한지 판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높을 거라 기대한다면 인버스 ETF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는 수익 구조 그래프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커버드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만 보고 장기 투자에 있어 기초자산과 커버드콜의 유불리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커버드콜의 장기 투자 유불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개의 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버드콜의 수익을 설명하는 수식이고 두 번째는 콜옵션 매수자의 수익을 표현합니다. 커버드콜에 대해 설명하는 컨텐츠는 커버드콜 관점에서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콜옵션 매수자의 입장도 함께 살펴보아야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커버드콜부터 보겠습니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을 보유합니다. 기초자산의 수익이 발생하면 커버드콜의 수익이 됩니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콜옵션을 발행했습니다. 판매한 콜옵션의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았기에 프리미엄은 플러스입니다. 콜옵션은 담보 계약서이기에 나중에 콜옵션 매수자가 수익을 청구하면 돈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콜옵션은 마이너스 항입니다. 커버드콜의 수익은 이 세 가지 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콜옵션 매수자를 살펴봅니다. 콜옵션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주고 콜옵션을 사갑니다. 그러니 콜옵션 매수자에게 콜옵션은 플러스이고 프리미엄은 마이너스입니다. 두 수식은 커버드콜과 콜옵션 매수자의 거래 결과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수식을 이용하면 커버드콜이 왜 기초자산보다 장기 수익률이 낮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과 콜옵션 매수자의 수익을 합해보겠습니다. 커버드콜은 프리미엄을 플러스로 가지고 있고 콜옵션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마이너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콜옵션은 반대로 커버드콜은 마이너스로 콜옵션 매수자는 플러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커버드콜과 콜옵션 매수자의 수익을 합하면 이 두 가지 항은 부호가 반대이기에 서로 상쇄됩니다. 기초자산만 남습니다. 수식을 그대로 읽어보면 커버드콜과 콜옵션 매수자의 수익은 기초자산의 수익과 같다가 됩니다. 기초자산의 수익을 커버드콜과 콜옵션 매수자가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콜옵션 매수자는 왜 콜옵션을 살까요? 커버드콜 투자자의 배당금에 보태주려는 넓은 마음으로 콜옵션을 사가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콜옵션 매수자도 수익을 기대하고 콜옵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콜옵션 매수자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할까요? 최소한 프리미엄을 은행 예금에 넣어 받을 수 있는 이자 이상을 기대하고 투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전한 예금에 투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콜옵션 매수자의 수익은 플러스가 됩니다. 이 전제가 유지되지 않으면 콜옵션 시장은 붕괴합니다. 콜옵션에 투자해서 본전 또는 지속적으로 손실이 난다면 콜옵션을 매수하려는 투자자가 점차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콜옵션 매수자가 수익이 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됩니다. 이 때문에 커버드콜이 발행한 콜옵션이 만기가 되면 평균적으로 콜옵션은 프리미엄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콜옵션의 만기가 되면 콜옵션은 평균적으로 프리미엄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르게 쓰면 프리미엄 빼기 콜옵션은 손실이라는 뜻이 됩니다. 커버드콜의 수익은 기초자산에 프리미엄을 더하고 콜옵션을 뺀 것과 같습니다. 프리미엄 빼기 콜옵션은 손실입니다. 그러니 커버드콜의 수익은 기초자산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커버드콜이 기초자산보다 수익률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컨텐츠 제작자들은 커버드콜이 미래의 수익을 당겨온다거나 수익 구조에서 상방은 열려있고 하방은 닫혀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별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커버드콜의 장기 수익률이 기초자산보다 낮은 이유는 콜옵션 매수자도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커버드콜은 구조적으로 기초자산보다 수익률이 낮아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콜옵션 만기가 되면 커버드콜이 콜옵션 매수자에게 주어야 하는 돈은 이전에 받은 프리미엄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프리미엄을 받아서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은 프리미엄 이상으로 콜옵션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통장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배당금을 지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커버드콜은 많은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마련한 것일까요?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콜옵션 매수자에게 주어야 하는 돈은 기초자산을 팔아서 주고 커버드콜 매수자에게 주는 배당금은 받은 프리미엄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 프리미엄으로 배당금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초자산을 팔아서 주는 셈입니다. 자, 이제 커버드콜의 배당금 원천을 알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을 팔아서 배당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 커버드콜로 배당금을 받는 것은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일부 매도해서 현금을 만드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커버드콜의 장기 수익률은 기초자산보다 낮아지기에 투자자는 손해를 보면서 기초자산을 매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비유하자면 커버드콜은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현금이 들어오지만 그만큼 부채가 생깁니다. 그 부채는 이자와 함께 다음 결제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것이 커버드콜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커버드콜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아 재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률만 낮추는 투자 방식입니다. 커버드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에 나열된 저자의 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현명한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